아, 데브라이너의 마지막 맨체스터 더비였습니다. 진짜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아, 경기 재밌었다. 재밌었다. 펩은 좀 아쉽죠. 3, 4, 5위? 더 나아가서 뭐 3, 4, 5, 6위 챔스권 싸움이 워낙 치열해서 사실 펩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갔어야 되는데 무도 좀 많이 아쉽거든. 지금 승점 차이가 워낙 치열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됐네요. 아, 근데 경기는 진짜 재밌었다. 나초 잘했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거기 때문에 1분 시간 드릴게요. 빠라리리리리리. 왜 이렇게 박빙이야? 어? 뭐야, 가르나초 잘했다 못했다가 완전 박빙이네? 잘했다가 55, 못했다가 45?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분들이 많구나. 난 잘했다고 봤거든? 예,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수마다 기준점을 잡아놓잖아. 얘가 슈팅을 잘 때린 적이 있나요? 기대값 자체가 다른데? 걔는 기대값 자체가 달라요.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정말 재밌었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감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전술 싸움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이 경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게 느껴져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더비 매치지. 뭐 지금 맨유가 시티 잡는다고 해서 뭐 순위적으로 크게 이득 보는 게 없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맨더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프리뷰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번 맨더비에서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모림이 실리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아모림 같은 경우에 물론 맨유가 아모림이 오고 나서 좀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의외로 실리적인 운영, 수비적인 운영을 할 때는 경기를 잡거나 좋은 결과를 냈던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스날전이라든지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 공통점이 뭐였냐? 수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냐? 이 3-4-2-1 대응에서 마즈라위, 요로가 살짝 안으로 좁히고요. 위에 있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내려오고요. 가르나초도 내려오고 호일룬 정도가 하프라인 인근에 있는 5-4-1 수비 대응이죠. 이 백파이브 두 줄 수비를 하면은 진짜 수비적으로 탄탄해요. 뭐 포든이 뛰어온다, 실바가 뛰어온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2대1 수비를 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대1로 걸어버리면은 사실 어떤 윙어도 직접적으로 1차로 뚫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5-4-1 대응으로 수비적으로 확실하게 막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포켓 공간이나 아니면 1차 저지 라인에서 볼을 뺏은 경우엔 호일룬 뛰어가고요. 가르나초 뛰어가고요. 양쪽 윙백들 도르구, 달로 이 4명이 기준이 돼서 빠르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뭐 호일룬 쪽에다가 킬패스 넣어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뛰어가는 도르구나 달로 쪽 이쪽 측면 방향으로 뿌려주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오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오늘 맨유의 경기를 보면서 좀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수비도 수비인데 이 수비 장면이야 뭐 지금까지 강팀들이랑 경기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볼 전개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 후방에서 나오는 빌드업 그리고 중원에서 측면 통한 다음에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전개 이게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큰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날 아모림이 이런 볼 전개,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고 느낀 게 일단 선수들의 포지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한다고 칠게요. 골키퍼 오나나가 볼을 잡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백스리 2번 공간에 요로 3번에 맥과이어 4번에 마즈라위 기본적으로 이 백스리가 서고요. 근데 원래라면 맨유가 어떤 빌드업을 했냐 도루구랑 달로는 넓게 벌리고 중앙에 있는 카세미루랑 우가르테 같은 3선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3위 빌드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윙백들의 빌드업 관여는 최대한 줄이고 이들은 전진하는 상황에서 볼을 잡게 하는 이런 빌드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 기본적으로 카세미르랑 우가르테 3선이 내려오되 얘네도 깊숙하게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부분이 이 달로의 위치였습니다. 이 달로가 아모림이 오고 나서는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강제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 테나우 때는 중앙으로 옮기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모림 체제에선 측면 터치라인에 있는 윙백들의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왼쪽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 오른쪽에 있을 때도 굉장히 안으로 좁히기보다는 측면에서만 움직이게 그런 플레이를 많이 요구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어떻게 했느냐?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이렇게 할 때 달로가 4번 공간 아니면은 7번 공간 이런 공간들로 안으로 좁힙니다.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도루구까지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거의 8명 심지어 가르나초까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브루노까지 내려오면은 위에 있는 호일룬 제외 거의 10명의 플레이어가 후방 빌드업에 관여했습니다. 아모림의 이 적극적인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오늘 맨유가 볼 전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나나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맥과이어한테 볼을 넘기고 마즈라위, 달로가 측면으로 많이 벌려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맨시티 후방 자원들을 맨유 진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뒤에 움직임이 재밌는데 맥과이어가 마즈라위, 마즈라위가 달로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그 반대쪽 달로가 내려오면은 도루구가 뛰어가요. 교대로. 반대로 도루구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달로가 뛰어가든지. 그러면서 달로, 아니면 뭐 마즈라위, 맥과이어,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 가담했을 때 측면으로 뛰어가는 도루구 쪽을 향해서 롱패스를 때려 넣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 시티의 후방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온 거는 이선에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를 끌어들이려고 내려온 거, 이 움직임도 한몫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펩이 지금 맨시티가 챔스권 싸움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거의 뭐 승점 1점 차이로 갈릴 수 있는 되게 치열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날 경기를 펩이 거의 잡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것 때문에 맨시티는 이제 뒷공간의 리스크, 도루구 같은 선수가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이 빌드업 시스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로의 플레이를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달로가 그냥 측면 터치라인에만 벌려있는 게 아니라 아웃, 인, 아웃, 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이제 빌드업 상황의 한정이에요. 공격 상황에서는 이제 안으로 좁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측면에 있었는데, 빌드업 상황의 안에서는 안으로 좁히면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또 바깥으로 빠지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첼시에서 이제 귀스토가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얘기해야 되는 거, 이 선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그 의견은 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르나초의 플레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아모림의 시스템에서 이 이선 자원들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흔하거든요. 뭐 가르나초가 왼쪽을 갈 때도 있고 오른쪽을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선수들끼리 위치 바꿀 때도 있고 이런데, 오늘은 그 유연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가운데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가르나초는 왼쪽 터치라인, 또 오른쪽 터치라인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느 장면에서는 왼쪽에 있다가도 또 그 다음 장면 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진짜 터치라인 안정 프리롤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아모림이 이 가르나초의 유연한 플레이를 기준으로 뭘 만들고 싶어 했냐? 우리가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이 양쪽 채널 중에 어느 쪽에 과부하를 일으킬 것이냐, 이거를 가르나초라는 선수를 통해서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나초가 왼쪽에 있으면은 왼쪽에서 과부하를 일으키고, 가르나초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근처에 있는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오른쪽에 과부하를 일으킨다. 특히 이런 장면,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 상대 선수들이 이제 이 오른쪽으로 끌려 나오니까 누가 자유를 얻어요? 도루구가 또 자유를 얻죠. 그러면서 뭐 우가르테나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아서 넓은 공간에 있는 도루구한테 전환해주는, 그러면서 도루구가 혼자 볼을 몰고 여유롭게 박스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죠. 물론 오늘 도루구가 전반적으로 좀 뭐 슈팅이라든지 드리블 미스,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도루구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그만큼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그 상황을 만들어준 시스템이 이 가르나초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쉬웠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달로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루구가 있는 쪽에 이번에 가르나초가 왼쪽 가담을 했다고 치자면은 카세미로 우가르테 아니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기점으로 왼쪽에 과부하 걸고 달로가 뛰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도 나왔죠. 달로가 넓게 받아서 크로스를 노리는 장면. 제가 오늘 아모림의 축구에서 가장 긍정적이라고 느낀 거는, 예전에 스포르팅에 있었을 때 아모림의 축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한쪽 윙에서 반대쪽 윙으로 넘어가는 플레이. 그게 뭐 윙백이 됐든 윙어가 됐든 이 측면에서 측면으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그런 장면들이 꽤 나왔다는 거, 이게 저는 맨유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뭐 달로가 볼을 잡아서 반대쪽에 있는 가르나초한테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도루구가 볼을 잡았을 때 또 반대쪽에 있는 페르난데스랑 달로가 볼을 잡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장면들이 이제 하나둘씩 잦은 빈도로 나온다는 거, 이게 아모림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아모림 볼에서 윙백은 수비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윙어입니다. 측면 윙어예요. 공격력이 돼야죠. 왜냐면 그렇잖아. 아까 도루구의 상황도 그렇고 달로의 상황도 그렇고, 얘네가 자유를 얻어서 볼을 끌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꽤 많이 나와요. 오히려 여기 이선 자원들보다 더 나와요. 그래서 아모림 볼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공격력이 되는 애들이 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이날 전체적으로 이제 전술적으로 봤을 때 전반전은 이렇게 내려서서 막은 게 맞습니다. 아모림이 이 5-4-1 수비 대응, 아래로 내려서서 확실하게 수비를 하겠다, 그리고 역습으로 뛰어나가겠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준 거는 맞는데, 후반전은 얘기가 완전히 달란 게, 아모림이 승부수를 띄웠죠.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라인을 올렸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이제 많이 내려섰다고 하면은, 후반전에는 오히려 상대랑 중원 싸움을 하면서 주도권적인 싸움을 했어요. 라인을 위로 올리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뺏은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후반전 들어서 약간은 공간이 많이 벌어지고 시티한테 찬스를 좀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이것도 아무림의 승부수였다고 봅니다. 전반전은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후반전은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충분히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수 중 하나죠.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뭐 라인의 위치, 선수들의 플레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후반전 들어서 교체하는 선수들 자체도 뭐 호일룬을 빼고 지르크지를 넣는다든지 뭐 이선 자리에 마운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인 교체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후반전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맥과이어를 린들로프로 교체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빼면은 전부 다 공격적인 교체였다. 아모림도 이날 경기를 뭐 단순히 무승부, 지지 않는 게임 이걸로 끌고 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과르디올라를 상대로 이기려고 했다. 그러면서 펩도 상대가 이렇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아니까 윙어들의 교체를 가져갔었죠. 뭐 포든을 빼고 제레미 도쿠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 역량을 통한 변수 창출 이런 거를 노린다든지 양쪽 감독들의 그런 전술적인 수싸움 이기려고 했던 그런 수싸움이 재밌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경기가 맨유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 다만 항상 그 고질병 전개는 좋고 볼을 위로 올려보내는 플레이는 뭔가 적응이 되고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체 누가 득점을 해줄 거냐. 그 가르나초 칭찬을 하긴 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거 오른쪽 가담에서 과부하 일으키고 왼쪽 가담에서 과부하 일으키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플레이 뭐 심지어 아래로 많이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하고 빌드업 관여도 하고 좋은 플레이. 근데 제발 제발 슈팅 좀 이거는 감독의 시스템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발 슈팅 좀 뭐 가르나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슈팅이 참 이게 진짜 골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후반전에 들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맨유가 라인을 조금씩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도권 싸움을 하겠다. 그러면서 후반전은 솔직히 맨유가 통제권을 가져오는 게 더 많았습니다. 전반전에는 시티가 이제 소유권이랑 통제권을 가져오면서 맨유를 압박하는 그리고 맨유가 수비하는 이런 그림이었다면은 후반전에는 오히려 맨유가 라인을 올리고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맨유가 높은 곳에서 끊고 올라가고 패스워크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다만 그 마무리, 득점 이게 안 나오는 게 참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지 않았나. 야 근데 진짜 골 넣는 거 이거는 뭐 감독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아모림이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되게 뼈가 있는 말인 게 아모림이 그랬죠. 나는 이 팀에 거물급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고. 근데 지금 그런 의문은 들잖아요. 지금 맨유 사정에 거물급을 데려올 수가 있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모림이 여기다 덧붙였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물급은 빅네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시스템에 딱 맞는 플레이어를 얘기하는 거다.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스트라이커다, 윙백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격 쪽의 플레이어. 주어진 상황에서 딱 맞게 해줘야 될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어. 우리가 전진할 때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박스 안에서 위치 차지한 다음에 경합을 치열하게 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 이런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거물급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마지막에 골을 넣고 못 넣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레이는 감독의 시스템의 손을 약간은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발에 맡겨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이뤄줄 수 있는 본인의 시스템에 좀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거물급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아모림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재미없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 진짜 재밌다고 느껴서 특히 맨유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얻은 게 많은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볼 전개 이런 것들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경기들에서도 이런 경기력 이런 전개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난 소시에다드전, 레스터전 그때 이후로 아무림의 시스템이 나는 분명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중간에 이제 노팅엄과의 경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난 솔직히 그래. 눈의 노팅엄은 약간 예외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레귤러야. 그렇게 완벽하게 수비로 틀어막고 한 골 넣은 다음에 내려서고 하면서 다 막아버리는 팀 누누의 노팅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렵다. 물론 그 경기도 잡아내면은 정말 좋았겠지만은 그 경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아모림의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모림의 시스템, 윙백들의 공격적인 플레이, 우리의 빠른 볼 전개, 윙에서 윙으로 넘어가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아모림의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나초가 그놈의 골 결정력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 그런 기여도, 또 뭐 성실하게 뭐 수비 가담, 많이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지만, 그놈의 슈팅, 결정력, 이거가 너무 발목을 잡는다. 너무 임팩트가 세다. 아무리 시스템에서 2선도 그렇고 1선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격적으로 이제 골문을 노려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나초가 정말 좌르나초가 됐든 우르나초가 됐든 많이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다. 얘도 신기해. 터치하는 거랑 볼 잡는 것까지만 보면 기가 막히거든? 터치하는 거 봐요. 날라오는 거 잡을 때 거의 순두부야. 터치하고 돌려놓고 볼 잡고 돌아서는 것까지만 보면은 끝내줘요. 근데 어디서부터 애가 갑자기 팍 식냐? 볼 잡고 이제 골문 바라볼 때
아니 모르겠어. 위치 선정도 잘하고 드리블도 괜찮고 전진도 괜찮고 성실성도 괜찮고 한데 이상하게 골문 바라볼 때 그 이후로 슈팅하는 것까지 해서 거기만 이상하게 갑자기 팍 식어요. 이해가 안 가. 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니 누가 얘 슈팅 코치, 그래 개인 슈팅 코치 좀 붙여봐. 중미로 포변하자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윙백이야. 너 이제부터 윙백이야. 지금 하는 플레이들 뭐예요? 좋은 터치, 좋은 전진력, 넓은 활동량, 뭐에 제일 잘 맞습니까? 아모림 시스템의 윙백이죠? 내가 볼 때 너 윙백 포변이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하루빨리 윙백을 해라. 오늘 경기에서 아까 얘기한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가담하는 플레이, 왼쪽 오른쪽 이거 괜찮았고,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다니고 괜찮았고, 성실하게 나아가고 전진할 때는 무리하게 또 드리블은 안 치고 패스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템포 살리는, 결 살리는 패스,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한테 무리하지 않고 넘겨주는 이런 것도 좋았어. 다 좋은데 제발 그거 하나, 슈팅만. 특히 좌르나초로 나올 때, 이때 골문 바라보면서 오른발 각도 만들 때 슈팅만, 그거 하나만 제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지, 염원을 해보겠습니다. 리옹전에서 지르크지가 나올 것 같냐고? 글쎄요, 뭐 단순 비교를 하면은 또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지르크지가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특히 지르크지가 나왔을 때 뭐가 됐냐, 이 아래로 살짝 내려온 다음에 볼키핑하고 이걸 간수한 다음에 전진하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상대 수비를 이 가운데 중앙 밀집형으로 강제하잖아. 그러면서 누가 자유를 얻어요? 양쪽으로 뛰어가는 가르나초, 도루구, 달로,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자유를 얻어버려. 그러면서 도루구를 향해 뿌려주든 달로를 향해 뿌려주든, 이 플레이가 가운데 있는 지르크지가 있음으로써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폼 기준으로는 볼 때 지르크지가 조금 더 아무리면 축구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오늘 비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냐고요? 맨유 입장으로 얘기를 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기보다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만족해요. 물론 뭐 골을 못 넣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 이전까지의 장면들, 그 선수가 골문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상황까지는 분명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게 확실히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골 넣어야지. 집에 가서 슈팅 연습 10,000번씩 하고 자라. 내가 자꾸 이 아모림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맨유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누군가에게 팀을 맡기고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이 후뱅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우리가 그 팀을 맡길 그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죠. 후뱅 아모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거기서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 그래서 아모림이 정말 필사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과도 결과인데 이 경기력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구나,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도 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맨체스터 더비, 맨시티와의 경기에 있어서 0대0이라는 결과보다도, 물론 이제 득점이랑 이제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물론 골을 못 넣은 거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골 직전까지의 상황, 감독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무언가가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위주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하고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몇 경기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모림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도 분명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그 시스템에서 희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라보는 방향, 이 전술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축구, 그 최종 목적지가 분명 이 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모림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